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과거 그 문건 유출 사건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 건도 본질은 우병우 수석의 이의 여부인데 국기문란 규정 네, 이분 모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대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날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서요. 네, 이분 자영업자로 네 오랫동안 지내다가 네 지금 더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이분 원래 새누리당 가셨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방송호는 처음 있는 거죠? 스튜디오에 나오신 거. 예, 앵커랑 마주 앉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 앉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야, 그때 참 장사는 잘 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아, 저는 이제 좀 장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남양주에 뭐 들어가지고 12시 넘어서 네. 가게 이렇게 CCTV를 보면 네. 손님 한두 테이블 정도 앉아 있는데 네네. 집사람이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네.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남양주에서 달려갈 수도 없고 네. 여보 빨리 들어가. 근데 뭐 손님이 안 가는데 어떡해. 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네. 그걸 집사람이 감당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제가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언론에서 왜 안 하던 짓을 네네. 하냐라고 뭐 여러 군데서 물었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제가 이 정부에서 뭐 공무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기소당한 입장에서 남 도와주겠다고 돈 받고 변호사 하는 것도 자가당착이고 네. 고민 끝에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영업 하는 김에는 서민들의 애환을 같이 나누고 또 몸으로 부대끼겠다, 을로서 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님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어떤 불순한 의도를?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예. 뭐 단순히 식사로 오시지 않은 걸 제가 불순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네. 또 제가 얘기 듣다가 뭐 거절한 것도 한두 번이고 하다가 또 그 이후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정치인이 됐습니다. 네. 저희 저 아내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식당을 그만둘 경우에는 저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애초부터 을로 살고 싶은 생각, 자영업자로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제 사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네.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네. 을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할 것이 뻔하다. 네. 그런 비난 듣는 건 싫다라고 하면서 혼자 지금 식당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찾아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참 미안하고 저도 지금 속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네. 제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식당 저 임대료 네. 다 내고 또 직원들 인건비 주고 각종 세금 내고 식자재 비용 내고 또 뭐 전기세, 수도세 다 내고 나면은 네. 거의 똔똔 치면은 그러니까 손해 안 보면 다행이다. 네. 본인 인건비가 안 나온다. 예, 거기에 종사하는 그 가족들의 인건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공짜 밥 먹는 거, 그 공짜 술 먹는 거. 아, 그거. 예, 그거 짭짤합니다. 예. 그거만 짭짤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롯데 대우조선해양 또 우병우 수석 관련 문제 등 지금 검찰 수사 뉴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최근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민생이면 민생,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명쾌하게 풀린 게 없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작금에 이런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한다든가 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야당과 뭐 치열한 논쟁을 한다든가 대결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국민 여론은 도외시하고 뭐 정치권하고는 아무 소통도 없고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예.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가능한가?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의 하나로서 네.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우병우 수석의 그 개인적인 의혹 뭐 이런 걸로 계속 끌어왔었죠. 네. 이 정도면은 또 더군다나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남을 단죄하고 검증하고 들여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고도의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지 않겠느냐. 네.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예상을 뛰어넘고 반전이 되고 심화되고 막무가내로 가다가 네. 이제는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범보수 진영 내의 내분 같은 네. 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와 또 이곳 조선일보 간에 뭐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어저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사상 최초로 네. 청문회에서 보이콧을 하고 네. 오늘은 또 본회의장을 보이콧하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네. 이거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네.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또 의장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물러나야 된다. 네. 이게 의장으로서 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이게 중립을 또 위배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고요. 이게 국회의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또 옳은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제20대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 날이다라는 거를 먼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의의 전당에서 100일간에 걸쳐 대장정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정세균 의장께서는 아마 오늘 어떤 말씀하실까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전제로 의장이 상석에 앉아 위험으로 군림하는 체어맨이 아니고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다. 영어로. 국회의장을 스피커라고 한다. 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쓴소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의장님이 단순히 뭐 의전적으로 또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기계적인 일만 하라고 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의장님은 스피커로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 요구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의장께서 개회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고함을 지르고 그 말씀을 뭐 막고 나가자 그러고 막 그렇게 여당 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초선 의원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네. 어쨌든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함지르고 방해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저 같으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가 5분 토론이라든가 네. 뭐 그런 기회를 빌어서 전혀 좀 다른 뜻이다라는 걸 표하시면 어떨까라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사퇴 요구까지 하시네요. 네. 예. 지금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항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당 의원들은 여당이다라고 하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네네. 그건 행정부와 견제 균형을 이루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네. 그리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저 청와대를 의식하는 청와대 충성을 맹세하는 뭐 그런 걸로 비칠 수도 있고 또 아주 해프닝이 있었는 게 네, 어떤 해프닝? 다 안 나가셨어요. 여당 의원들 중에. 아, 예. 일부만 나갔군요. 친박계만 나갔습니다. 아, 이거 해프닝이네, 진짜. 네. 네. 아, 에피소드. 예. 그러니까 비박 쪽 의원님들은 계속 앉아 계셨어요. 아, 친박만 나갔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정세균 의장이 진정한 친박 간별사다. 그런 농담도 아까 했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진정한 친박 간별사다. 네. 네. 이거 참 여당 의원들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과거에 이제 막 저렇게 극렬투쟁하고 떼쓰고 고함지는 건 이제 야당의 전유물이었죠. 네네. 근데 지금 여당이 지금 더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어저께 저 조윤선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고 네. 또 저 19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테러 방지법 네네. 이거 직권상정 요건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뭐 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냐라고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직권상정 하셔가지고 네. 국회 통과가 될 운명에 처했지요. 네. 그때 야당에서 사퇴 요구 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적법 절차로 네. 대응을 했던 겁니다. 네. 어떻게 야당이 법을 더 지키고 국가를 더 걱정해야 되는지 네. 자꾸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원래 우리 조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 그 인수위원도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네. 그죠? 원래 가까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하신 거고요. 예. 그 공직기관 비서관 하실 때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자주 만날 길이 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있던 얘기는 제가 안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때 경제 민주화 말씀하시고 네. 또 정치 개혁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네.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 말씀하셨던 거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진정성 네네. 그대로 믿었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 행복한 세상, 그죠? 네. 그거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의 시대적 요구가 뭔가를 잘 인식을 하고 계셨고 또 그 시대적 요구에 본인이 부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과연 뭘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뭔지, 뭐 창조경제, 문화융성 말씀하시는데 그게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 또 경제 전망 안 좋고 남북 관계 안 좋고 안보 상황 안 좋은데 뭐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방향을 제시하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 또 이 보수 세력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국정 운영에 쏟아야 될 동력을 오롯이 오늘 어떤 신문에는 이걸 뭐 전투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전투하는 데 쏟아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하실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고 권한은 많은데 행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한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고 또 그쪽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생각이 조금 희석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을 좀 되찾으시고 나라를 좀 반석에 올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는 동기시고요, 그죠? 네,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뭐 여러 가지. 검사 동기. 네, 하숙은 하지 않은 사이고 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하숙하지는 않았고 두사부 서울 일체, 사는 사람인데 무슨 하숙? 두사부 일체. 서울도 저 수유리, 뭐 은평구, 뭐 이런 데서는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그때 쪽은 지하철도 할 수 있죠. 없었지만 네. 예. 네. 하숙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우병우 수석은 또 후배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알고 계셨지 알고 않습니까? 있었죠. 서울법대 선후배니까요. 예. 그때는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친하지는 않죠. 아, 그때도? 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곁을 잘 안 두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 우병우 수석 우수석이. 자체가. 예.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친하지는 않았고요. 우병우 수석과 같이 근무하셨나요? 청와대? 나오시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청와대요. 예. 제가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신 거죠? 예, 조금 있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석수 감찰관이 그 휴대전화 압수가 그 했지 않습니까? 기자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해서 이거 압수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벌써 녹음한 거 내용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핸드폰까지 압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전직 검사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전직 거예요. 검사로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직 검사로서. 지금 수사 대상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감찰관이나 감찰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찰의 착수, 종료, 감찰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게 22조에 돼 있고 그 밑에 요걸 위반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대화 내용 그대로 문답으로 다 돌았고 또 통화는 했다. 네, MBC도 다 보도했고요. 예, 다 시인을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로서는 통화 내역을 보면 되는 거죠. 네. 통화 내역을 봐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런 통화가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그 되죠. 기자와 네네. 그다음에 불러서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맞느냐, 그렇죠. 양쪽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끝이죠. 그러고서는 그 대화 내용이 과연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감찰 내용의 누설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핸드폰 압수할 필요는 없죠. 핸드폰 그거 저도 뺏겨봤는데요. 네. 그리고 집도 압수수색 당해봤고요. 네. 뭐랄까 광화문 내거리에 빨가벗 껴져가지고 서 있는 그런 느낌?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속에서 만나가지고 얼굴 보며 대화한 거 빼놓고는 그 안에 고스란히 모든 게 다 다 있어요. 있죠. 네. 초등학교 짝하고 한 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예. 그런 게 나한테 적대적인 그런 기관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뭐 광화문 내거리에 빨개 벗은 예. 느낌. 거기다가 참혹한 느낌이겠네요. 네. 압수수색을 특별감찰관실에 했는데 네. 압수수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찰관실에. 그렇죠. 왜? 네.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요것만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 신문 며칠 전 신문 일면에 특별감찰관실에는 파란 그 박스 몇 개를 이게 끙끙대며 들고 가고 네. 저쪽 정강 사무실은 쇼핑백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거 그 아주 극명히 역설적으로 그 나온 거 비교가 보셨죠? 됐죠.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근무하는 그 방 네. 플러스 모든 직원의 책상을 다 뒤졌답니다. 아, 다 가지고 왔답니다. 야. 이석수 특별감찰방은 그냥 싸그리 싹싹 다 가져가고 그 방 말고도 딴 방도 다 직원들까지도 전체 다. 전체 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는 직기만 빼놓고 다 들고 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 지금 문제가 된 특별감찰관법 위반 플러스 네. 여기서 어떤 첩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다 나오겠죠. 네네. 또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전직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네.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발에 대한 감찰은 누구의 협조를 받아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나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전직 수석이라는 것은 MB 때 수석을 얘기하는 아니요. 겁니까? 지금 현재 MB 때 수석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바로 전직 그 김 수석 얘기. 특별감찰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것만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김 겁니다. 수석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고. 예. 알지만 어쨌든 알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미처 언론엔 포착이 안 됐지만은 또 감찰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있겠죠. 그것까지도 다 들고 왔습니다. 네. ING인 것도. 네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만둔 거죠.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는 네.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표를 낸 거죠. 친구로서 전화해서 야, 나 사표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고민 좀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우선 그 특정 어떤 언론이나 혹은 정보지에서 네, 배우 얘기. 제가 배우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위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저 배우라는 그 얘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로서 뭔가 조언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배우라고 언론에서 그러니 네. 그 진정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해서 나는 조금 안심이 되겠지만 저 친구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네. 내가 전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친구가 곤욕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선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할 수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로서 지금 전화를 얼마나 해봐야 전화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한번 할까 그러는데 그래봐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받아요 지금. 왜? 다 압수됐어요. 다 압수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네. 해소도 안 되고. 네. 해서도 안 되고 그놈의 배우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전화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해봐야 검사가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미 끝났고 그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못했고 현재 우병우 수석과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직 검사로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쫙 보면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한 기자의 핸드폰까지도 갖고 갔다. 네. 그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저 기자가 핸드폰 뺏기는데 네. 기자가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문자로 뭐 선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원 입장에서는 아니 네 거 언제 들릴지 모르는데 내가 너랑 통화 못해 라고 하면 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고요. 네. 저도 뭐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지만 문자에서 다른 얘기 못 해요. 출연 좀 해주세요. 출연해. 요 얘기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세상 자체가 언론이 진짜 이제 취재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까 드렸다시피 통화 내용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냐? 이거 맞냐 틀리냐만 예. 확인하면 되죠. 예. 그럼 그걸 되는데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얼굴만 조사하면 되는데 옷 다 벗긴 거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에 아까 발가벗은 느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핸드폰에서 또 뭘 또 찾아낼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정말 참혹한 심정일 것이다. 예. 예, 그 얘기가 아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죠. 만약 그런 입장 되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 취재원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 예, 이건 굉장한 거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하지 말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수석에 대한 그 수사 상황. 네.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수석은 휴대전화 압수 안 했어요. 그냥 통화 내용만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은 이거 형평성에 위배되네요.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석 같으면은 그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아들 보직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전화 통화 확인. 근데 그걸 서울지방청 차장과 부속실장의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본다는데 네. 우수석이 그 사람한테 뭐 부탁했다는 만약에 했다면은 네. 꼭 그 사람한테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치안비서관한테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수석 핸드폰을 봐야 됩니다. 네. 그때 입대 당시에 보직 받을 당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뭐 그때 문자가 뭐가 있었는지 그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로서 얘기하는 거죠. 전직 검사로서 네. 분명히 안 할 했습니다. 필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네. 저 페이퍼 컴퍼니니 혹은 뭐 가족 기업이니 하는 정강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강 갔어요. 근데 우수석 집은 안 갔습니다. 그 주주가 100% 우수석의 다 가족이에요. 네. 정강 아무것도 없었다. 네. 저 뭡니까 쇼핑백 하나 그냥 네. 이렇게 들고 왔죠. 네. 집도 갔어야죠. 집 가야죠. 더군다나 오늘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주식회사 정강의 재무제표상 네. 그림이 한 4억 몇천만 원어치 아, 이제 나왔네. 잡혀 있는데 네네. 정광 사무실에는 없다. 어유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거? 이게 어디 있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 4억 5천. 몇 년 전에 오리온 그룹의 담철곤, 네, 담철곤. 회장이 구속됐었죠. 예, 옛날에. 예,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그림을 자기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 횡령이죠. 그 횡령으로 됐어요. 네. 그다음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츠 네. 이거 자기 자제들 통학용으로 했습니다. 네. 요거 배임으로 또 유죄가 됐어요. 네.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연 우석 집에 있는지 네. 혹은 뭐 다른 창고에 있는지 네. 기흥 시내 별장 안에 있는지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골프장 주변 땅 그 안에 명의 신탁 네. 이거는 상속세를 줄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실명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 되고 네. 또 공직자윤리법상 그 허위 신고를 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땅을 관리하는 그 지주에서 3단 개발이라고 언론에서 있어. 합니다. 예, 예. 거기도 또 해야죠. 해서 찾아야 되죠. 거기도 압수수색 해야 된다. 예. 네. 또 더 나아가 네. 뭐 이건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이게 조선일보에서 문제가 된 게 네. 진경준 검사장이 그 비상장 그 주식 네네. 그게 뭐 몇백억인데 네. 그거 제대로 안 보고 검사장이 됐는데 부실 검증 봐주기 검증 아니냐? 아 근데 이 땅이 하필이면 네. 넥슨에 팔렸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죠. 네. 그러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과연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봐줬느냐 네. 검증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죠. 그건 받아야죠. 해야죠.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뭐 갖고 왔다 누구 불렀다 하는데 이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은 없어요. 네. 하는 신용만 보이는 거다. 지금 전직 검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죠? 제가 법조인, 검사라면은 네, 전직 제가 검사로서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검사라면. 검사라면 그에 비해서 청와대에서 또 김진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 꽃장 출국 금지하고 계좌 추적하고 압수수색하고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또 그 특별수사팀이 아니고 네. 저 윤곽근 예, 고기가 아니고 팀장, 그 팀-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이라고 또 따로 이게 있습니다. 따로 있죠. 네. 그 대우조선해양 네. 그쪽에서 지금 요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네. 같은 사건 같은 뿌리입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언론에도 또 자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박수환 네네. 씨라고 소환돼서 구속되는 것 같던데. 그분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네. 이제 그분이 저 대우조선해양 뭐 연임 로비하면서 뭐 민유성 어쩌고 저쩌고 네. 또 보도가 나가는데 또 그 오늘 보도에 의하면 네.
효성 형제의 난 때는 전직 검찰총장 플러스 우병우 수석 이렇게 해서 또 팀을 이뤄가지고 그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환 이 대표는 대우조선 해양에도 걸쳐져 있지만 우병우 수석 쪽에도 걸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전혀 안 해요. 이쪽은 안 한다. 안 해요. 대우조선 해양, 모 주필 요거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였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우병우, 이석수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해라 라는 취지라면 이것도 절로 가야 되죠. 네. 저 윤곽근 쪽으로 가서 네.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다는 거 일부 신문에만 조금 나고 네. 전혀 수사는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페어합니까? 네. 애초부터 이건 하겠다는 수사가 아닌 겁니다. 그 통화 녹취록 보면은 우병우 수석 거치 관련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리고 관계 기관들의 그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이석숙 특별감찰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 사실상 뭐 이석숙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서 내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석수 감찰관이 그 녹취록에 보면은 네. 기관장의 힘을 빌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갈로 안에 힘 안 실어주고 있고 네. 또 뭐 멱살을 잡혔는지 어쨌는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네. 그런 신경을 토로했죠. 네. 그러니까 기관장이 힘 안 실어주고 감찰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계좌 추적할 수도 없고 통화 내역 볼 수도 없고 네. 그냥 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언론에 의하면 우수석 아들인 우상경이 네. 특별감찰관실에 와라 네. 조사 좀 하자 그러니까 안 갔대요. 그 핵심. 의경이 안 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뭘 믿고 안 갔을까요? 아버지 믿고 안 갔겠죠. 혹은 가지 그렇죠. 마라 그랬거나. 예. 말이라고 묻습니까 저한테? 예. 그러니까 우상경이 특별감찰관실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던 거. 네. 저는 이게 그냥 의견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던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네, 상식에 어긋나네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없는 짓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2대 뺏기고 사무실 다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직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 내거리에 완전 홀딱 뺏겨져 가지고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강화문 내거리에 홀딱 벗은 거. 그렇습니다. 네. 여기 조선사회부 이명진 기자도 홀딱 벗은 거. 핸드폰 압수되면 홀딱 벗은 거다. 한번 뺏겨 보세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핸드폰 네. 뭐 돌려주는데 네. 황당합니다. 보기가 싫어요. 이 핸드폰 보기가 싫습니까? 예,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일기 써놓은 거 옛날에 우리 저기 부인이 한번 봤는데 내가 빨개 벗은 느낌이더라고. 일기 쓴 거. 근데 핸드폰은 이건 진짜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짜 창피해. 너무 창피해. 우리 그 TV조선에서 마지막 질문 이렇게 시간이 돼 조경태 의원이 또 기다리고 계시. 더 하고 싶지만. 재단 법인 그 미르와 K스포츠 관련 의혹을 몇 번 보도했지 않습니까? 보도 보셨습니까? 예. 어떤 마음입니까? 검사 입장에서 전직권. 한마디로 냄새가 폴폴 나지요. 예.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사기업,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부터 쫙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기업. 또 그 기업들은 그 안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근데 수십억 원대 돈을 왜 냈을까? 그냥 줬을까? 이런 의구심 들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들죠. 그리고 또 TV조선 보도에 의하면은 뭐 관계기관에서 하루 만에 그냥 쫙 인허가 다 내주고 네. 등기까지 쫙 그냥 한 방에 끝냈습니다. 네. 이상하죠? 예. 많이 이상하죠. 과거에 네. 그 전직 대통령께서 만들려고 했던 그 모 재단이 네. 오바랩이 되고요. 네. 글쎄, 이거 일회재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취재 한번 해보시죠. 이제 국회의원이고, 네.
법조 그쪽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저 자꾸 배우로 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우로 지금 이렇게 배우하라는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오다 하시고 배우는 근데 그 숨어져 있는 거고 그죠? 직접 하시면 배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앵커께서 TV조선 나오라고 하셨을 때 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또 제가 배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배우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니까 얘기죠. 예. 배우가 아니니까 여기 나오죠. 배우면 여기 나옵니까? 우리의 배우인데 그죠? 나올 수가 없죠. 예. 네. 이 자리를 빌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꿋꿋이 잘 견디고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거 그것만 믿어주기 바랍니다. 전화 못한 점 미안합니다. 예. 석수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그죠? 이 얘기 꼭 좀 하고 싶네요. 네.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예.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없 예. 예, 전화 못해서 미안하다고. 네. 마음이 짠해집니다. 내 마음이 짠해져.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하셨습니다. 네.